자, 이제 녹화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오늘 만들어 볼 건 이겁니다. 반케 파빌리온이라고. 네, 니드스킨트가 밀라노 엑스포에서 만든 파빌리온인데,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사고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은 이 그래서퍼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보고, 이걸 그래스퍼를 활용해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 사고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형상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그래스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이 커브를 먼저 이 큰 축대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커브에 음, 이렇게 어떤 이런 이런 커브들이 이런 형상이 나오려면은 약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 커브의 지점마다 저번에 퍼, 퍼프 프레임 했었었죠. 퍼프 프레임 아닌가? 오리엔트 할 때 기억이 안 나요. 뭔지 아시나요? 퍼프 프레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대충. 약간 제가 예를 들어서 커브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제가 이런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여기 딱 누워있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퍼프 프레임이라는 컴포넌트를 쓸 건데 이게 뭐냐면은 퍼프 프레임즈. 이 커브의 뭐라 했지? 수직적으로 일단 디바이드 커브를 해준 다음에 그 디바이드 커브에 하면은 찍히는 점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커브를 디바이드 커브를 만약에 10 값으로 줘가지고 열등분을 했어요. 뭐 열등분이라 치고 그럼 이 점에서의 플레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플레인이냐 하면은 이 점을 가지고 이 점의 이 점에서 이 탄젠트 값이 Z축이 되는 그런 프레임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런 커브가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탄젠트는 이 방향이겠죠? 그럼 이 방향이 Z축이 되는 프레임을 하나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슬들을 이렇게 실로 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슬들의 플레이는 그런 느낌의 컴포넌트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것도 퍼프 프레임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말 그대로 이것을 관통하는 이거 퍼프 프레임을 하나씩, 그러니까 플레인을 하나씩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탄젠트가 Z축이 돼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 밑에 파라미터는 뭐예요? 이거 파라미터요. 네. 이거는, 음, 뭘 뽑아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 커브의 벡터를 뽑아주는 거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플레인을 뽑아주네. 플레인 자체를. 플레인을, 이거를. 그러면은 네. 파라미터는 뭐예요? 파라미터는 이 커브에서, 어, 이 점의 위치를 뽑아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플레인이 이 커브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숫자를 뽑아내 주는 겁니다. 도메인을 뽑아내 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리파라메터라이즈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뽑혀서 나옵니다. 음, 이해했습니다. 아, 네. 되셨을까요? 뭐,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오늘은 진짜 더 편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런 프레임들을, 어,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을, 퍼프 프레임을 적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각 플레인들을 뽑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형상을 약간 이런 커브를 이런 식으로 여기 플레임마다 위치를 시켜가지고 로프트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대 파이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브 이 하나에 퍼프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플레인 이런 식으로 뽑아져 나오겠죠? 여기다가 그냥 원을 이렇게 집어넣겠다. 플레인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걸 로프트 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냥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거대 파이프가 하나.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려는 것은 좀 모양도 있고 약간 비틀어져 있는 그런 형상까지 포함이 된 그런 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이라 해야 되나? 울긋불긋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네, 약간 울렁울렁한 이런 모양의, 그런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상승하는 듯한 그런 파이프를 만드는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형상을. 그런 식으로 로직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서피스를 형성한 다음에 저번에 했던 패널링 기억나시죠? 패널링 작업을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네,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약간 이 위에서 보니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뭔가 똑 자른 듯 슬라이스한 느낌이에요. 보시면 여기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네모들의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이 마감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이걸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그냥 딱 자른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정도 되는 파이프를 이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모두 다 패널링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패널링화를 시킨 다음에 그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라이노에서 이렇게 여기를 똑 떼버릴 거예요. 여기를 그냥 여기 위에랑 밑에를 똑 떼버릴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어차피 그냥 세 명이니까 한 명만 다 물어볼게요. 다 대답해 주시면 진행할게요. 네, 네. 이해 안 되시면 네, 네.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제가 그 드림 파일에 이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는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먼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의 축대를 형성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이런 식으로 막 넣어줄 건데 펄프 프레임에서 그런 회전하는 듯한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먼저 서클을 구성을 해줬어요. 아이고야. 서클을 그래서 거상에서 만들었거든요. 음, 반지 이름은 350 정도로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디바이드 커브로 점을 뽑아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어,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만약에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9번 인덱스라 치면은 0번 인덱스는 그대로 내비두고 1번 인덱스는 한 10 정도 올려주고 2번 인덱스는 20 정도 올려주고 3번 인덱스는 30 정도 이래서 점점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점들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져서 뽑아져 나온 이런 점들을 한 번에 이어줄 겁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줘서 그 형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축대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점들을 먼저 그러면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이 점들을 뽑았으니까. 일단 그럼 무브를 쳐볼게요. 무브. 이 점들을 일단 이동을 시켜야 되고 방향은 Z축으로 옮겨줄 거예요. Z축으로 얼마나 옮겨줄 거냐. 일단 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되게 편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점이고 얘가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뭐 0번, 1번, 2번 뭐 해서 9번까지 있으면은 0, 1, 2, 3, 4 뭐 이렇게 있겠죠? 얘도 0, 1, 2, 3, 4 근데 얘가 약간 일정 비율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이 점들에 맞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냐면 될까요? 약간 일정 비율, 어떤 숫자를 끝에 숫자를 정해놓고 일정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도 될 거고 아니면은 등차 수열을 만들어줘서 시리즈를 통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일정 값을 이렇게 뭐 얘가 만약에 10이라면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레인지를 쓸게요. 레인지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결국에는 어 이해되신 거 맞으시죠? 아니면 그냥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레인지는 처음 값이랑 끝 값을 정해 놓고 몇 등분을 해서 숫자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메인이 기본 값에는 0부터 1로 되어 있고 스텝에는 10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요. 네, 10등분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뽑아낸다 이런 컴포넌트인데 지금 할 것은 최종적으로 저는 한 여기 이 값으로 보니까 한 1800 정도네요. 1800을 일단 네. 몇 등분을 할 것이냐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될 게 네. 몇 등분을 할 것이냐는 이 디바이드 커브에 나눠지게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총 10개가 있으니까 총 해당하는 숫자도 10개가 뽑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11개가 뽑아져 나왔죠. 그것을 약간 파라메트릭한 그런 로직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지금 리스트 랭스라는 컴포넌트를 써야 돼요. 그 무엇이냐면은 리스트 랭스는 이 여기에 속한 아이템들의 개수를 뽑아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총 10개죠. 여기 연결하면은 네, 10이라는 총 1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얘가 이것을 알려주는 컴포넌트거든요. 그래서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다 넣으면은 11개를 뽑아내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린 10개를 뽑아내야 돼요. 왜냐면은 점이 10개니까 그 점 10개에 딱 해당하는 숫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10개를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뽑아져 나온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여기 스텝에다 연결해주면 딱 10개의 숫자가 뽑혀져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팩터에다 연결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약간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스텝에다가 우클릭하셔서 익스프레션스를 보면 이게 수식을 입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값들을 입력 값으로 받는 이런 탭에는 이런 게 있어요. expressions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x-1 이라는 것을 치시고 commit changes 눌러주시면은 지금 8이 돼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뺀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 랭스에다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네, 10개 9로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제 축대를 이걸 커브로 형성을 해야겠죠? 커브를 형성을 하려면 인터폴레이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거 저번 시간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먼저 점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축대를 형성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꺼줄게요. 축대를 형성을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축대를 형성했으니까 이것에 맞는 이게 플레인들을 먼저 이렇게 형성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 플레인에다가 그 커브들을 이상한 커브 약간 울렁울렁한 커브를 플레인에다 각자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인을 형성을 하려면 아까 설명드린 그 펄프 프레임스라는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 넣어 볼게요. 커브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플레인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플레인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탭에 들어가셔서 위에
이거 프리뷰 플레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라인 오브 뷰포트에서 이 플레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뭐 200으로 하면은 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 50 정도 적당한 것 같아서 50으로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 모델링 할 때마다 수치값마다 이게 적당한 값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네, 자신이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플레인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플레인에다가 커브들을 위치를 시킬 건데, 이거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이게 이 커브랑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 커브가 뭔가 저 형상이랑 그나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침 좀 할게요. 이 커브가 저 모양을 이 파빌리온을 형성하는 최종 결과물로서 그나마 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걸 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각 플레인에다가 이제 넣어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말해주세요. 이 커브들을 이 플레인에다가 위치시킬 거예요. 각 플레인에다가. 오리엔트. 아, 네, 맞습니다. 아, 지렸죠. 네. 병수 학생은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면 그냥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 미안합니다. 머쓱하네요. 그, 네.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으면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냥 진행을 해도. 아니면 설명을 짤막하게 하고 지나갈까요? 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브를 일단 그래스퍼로 가져와 줄게요. 그래서 커브를 여기서 파라미터 컴포넌트로 쳐주시고 우클릭하셔서 set one 커브 해주시면은 그래스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각 프레임들에다가 넣어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오리엔트라는 컴포넌트로 넣어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위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오메트리는 어떤 위치시킬 개체를 말하는 거고, 소스는 그 개체가 속한 그 플레인, 그 개체가 어느 플레인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타겟은 그 결국 이 어느 플레인에 위치한 그 개체를 어느 플레인에 그 다른 플레인에다가 그대로 위치시키게 할 거니까 그 새롭게 위치시킬 그 플레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타겟에 대한 설명은 제가 6주차 강의에 좀 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네,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브를 지오메트리 일단 넣어주고, 소스는 이 커브는 지금 제가 이거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XY 플레인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Y 플레인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이 소스 자체 기본값으로 이 월드 XY라고 네, XY 플레인이 있어서 그냥 상관없긴 한데 일단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타겟에다가 이 퍼프 프레임으로 뽑아낸 이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플레인이에요. 프레임이 결국에는. 네, 이게 플레인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리스트들. 네, 이 플레인들을 여기 타겟에다 넣어주면은 커브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셨나요? 아니면은 진도가 지금 속도가 좀 제가 네, 빨라가지고 어디 어디 부분을 좀 보고 싶다 이러실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다 되신 거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정석생 이거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삐졌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 알겠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오리엔트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로프트를 시키면은 되게 정직해요. 그죠? 뭔가 정직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비틀어진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음 이걸 어떤 식으로 비틀 거냐면은 이 커브들을 살짝씩 돌려줄 거예요, 로테이트해서. 그러면은 살짝씩 돌려지니까 살짝씩 돌려지는 그 커브들을 로프트 하면은 약간 비튼 것처럼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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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커브들을 어떻게 비틀어 줄 거냐? 로테이트로서 해줄 겁니다.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죠. 입력값으로는 지오메트리 앵글, 플레인이 있는데 일단 지오메트리에 이 커브들을 돌려줄 거니까 일단 지오메트리를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 굉장히 형상 이상해요, 벌써. 여기 보면은. 왜냐면은 일단 앵글 값이 일단 90도죠. 파이가 180이니까 기본 값으로. 그리고 플레인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오메트리, 여기가 앵글, 여기가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0, 1, 2, 3, 4 근데 뭐 더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더 여기 밑에 더 그러면은 이 로테이트가 작동하는 방식이 각 이 인덱스에 맞는 것들을 1대1 대응시켜서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이 0번에 그 해당하는 그 각도만큼 그 어떤 로테이트 하려는 그 기준, 플레인, 0번의 플레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 결과값을 도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근데 지금 여기 기본값에 여기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10개가 있고, 여기는 1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이 10개가 모두 1대1 되니까 얘도 10개로 복사를 하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값으로. 그렇게 돼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뒤에 보이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면은, 얘네들이 결국 이 각 플레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 회전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레인은 아까 그 퍼프 프레임으로 통해서 나왔던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것도 결국 플레인을 뽑아내는 거니까. 각 플레인들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앵글은 뭔가 이게 근데 비틀어진 것도 약간 점점 비틀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앵글도 이 아까 그 원을 디바이드 커브에서 Z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앵글도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점점 돌아가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밑에 있는 개체는 뭐 1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20도 돌아가고 아니다. 아, 네. 그 1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있는 거 2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있는 거 30도 돌아가고 해가지고 점점 비틀어져서 올라가는 이런 식.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됐어요.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퍼프 프레임 그대로 넣어주면은 나 뭔가 좀 바뀌었죠 벌써? 왜냐면 이 이거 플레인 기준으로 바뀐 거니까 일단 이게 돌아갔어요. 이 앵글 값인데 이 앵글은 아까 했던 그대로 해줘 볼게요. 레인지를 통해서 넣어줄게요. 도메인은 각도를 넣어야 되겠죠. 호도법을 넣어줘야 돼. 이 앵글에다 넣을 때는 그래서 파일을 통해서 고쳐줘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저는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게 한 360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2를 넣으면은 이게 360이 되겠죠. 360을 몇 등분을 해줘야 되냐? 이 개체 개수만큼 등분을 해주는 게 제일 낫겠죠. 등분이라기보다는 개체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등분을 해주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개체가 11개니까 총 10등분을 해줘야지 개체가 11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퍼프 프레임에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다 20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도 또 20개를 고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귀찮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값을 뽑아내 볼게요. 그 뭐냐면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리스트 랭스로 이렇게 아이템의 개수를 뽑아낸 다음에 스텝에서 우클릭해서 여기 익스프레션스에 x-1 넣어주시면 리스트 랭스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총 11개의 값이 뽑아져 나오겠죠? 방금은 제가 생각해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앵글에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확인을 해보시려면 바로 로프트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형성이 됐죠. 뭔가 개체가.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만들 때, 이걸 어느 정도에서 잘라보면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면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렌더뷰로 들어가면은 이 단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레인을 제가, 렉탱귤 서피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쯤에서 자르면 낫겠다라는 거를 이건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밑에는 여기쯤에서 자르면 될 것 같고, 분이 각자 그냥 보셨을 때 저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나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아니, 더 밑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뭐니까. 아까는 분명히 모양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정말 이상해졌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대충 이 정도? 아이고야. 이거 자르면은 비슷하려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네. 일단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 봤고 이제 이거를 잠시만요.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게 값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맞네. 맞아. 이 커브들을 그대로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만들어 보면서 할 때는 이 커브가 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작아 가지고 중간에 스케일을 튀긴 다음에 오리엔트를 시켜 줬거든요.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좀 네 스케일을 해 줘 볼게요. 스케일을 이 숫자를 그대로 따 보겠습니다. 좀 저는 1.573 정도를 튀겨 줬어요. 아이고야. 센터가 아니라 팩터에다 넣어 줘야 되는데. 이해되셨나요? 스케일을 1.573 배 정도 해준 거를 여기 오리엔트에다 넣어 주시면 네 그러면 그나마 좀 아까랑 비슷한 형상이 나올 것 같네요. 음 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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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서피스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패널링화를 해줄 거예요 이제. 패널링화는 저번에 했으니까 이제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여기서 저번에 패널링 어떻게 했죠? 이 런치박스로 했었었죠? 네. 런치박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런치박스로 하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아이소트림이라는 컴포넌트를 썼었어요. 이거를 한번 해 볼게요. 해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된 것 같네요. 이게 뭐냐면은 좀 더 숫자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서피스를 잘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소 커브 아시나요, 다들? 라이노에는 아이소 커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음 제가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소 커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면이 결국에는 선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들이 무수히 많아져서
엄청 많아져서 생긴 게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소커브라는 개념은. 이런 것 중에서 이 면에 해당하는 그 커브를 뽑아내 준 커브를 어떤 지점에서의 그 커브를 뽑아내 주는 게 있어요. 아이소커브라는 extract 아이소커브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컴포넌트래. 명령어가 라이노에 있는데 이게 아이소 네. 서피스 상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 아이소 커브를 뽑아내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디렉션이라는 게 있죠. 디렉션 U, V, 보스 이런 게 있는데 저 보스라고 해볼게요. 이 UV가 저번 시간에 UVW가 그 XY Z 그거의 다른 말이라고 했었죠. 서피스의 그 XY UV는 결국에는 XY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브들을 뽑아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찍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서피스가 아이고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 어떤 결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런 면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똑같이 익스트랙트 아이스코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또 점을 많이 무수히 찍어보면은 지금 이 서피스가 어떤 방향의 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방향, 이런 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서피스는 보시면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은 이 패널화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 형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패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소 커브를 뽑아내서 그러니까 이 서피스가 어떤 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패널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그래스호퍼에서는 아이소트립이라는 컴포넌트인데 아이소 커브 아이소트립이라는 거는 아이소 커브 이 속해 있는 그 아이소 커브들을 가지고 이 서피스를 잘라주겠다, 등분화해주겠다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입력값은 서피스가 있고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이거 여기서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점을 찍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메인이 지금 점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위치에 위치에서 이 커브들을 뽑아내겠느냐. 그래서 그 커브들로 자르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네. 저번 시간에 그냥 외우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도메인에는 그런 그러니까 점을 서피스에서의 숫자로서 표현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저도 뭐 그냥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화시킨 듯이 알고 있어가지고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이거 강의 끝나고, 어, 이 도메인에 관해서, 네. 제가 보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 유튜브 영상을 첨부를 할게요. 그래서
네, 그거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네, 외우는 걸로 식으로 외우는 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을까요? 숫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되셨나요? 진행할까요? 되셨으면? 네, 네. 다른 분들 괜찮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피스에다가 그러면은 패널링화를 저번에 서피스 모프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서피스 모프로 해줄게요. 서피스 모프는 이제 제가 드렸던 파일에, 그러니까 제가 이 디테일을 보니까 이것의 디테일을 보니까 구성이 조금 신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들려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음, 그런 게 안 나와 있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 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고. 근데 이렇게 겹쳐 있죠. 여기는 또. 그래서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걸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네, 네,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어, 네, 일단 제가 진행한 방식대로 알려드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나마 어떤 식으로 이거랑 비슷하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한 게, 이게 여기 음영이 져 있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패널 하나를 봤을 때, 약간 박스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되, 이런 식, 이런 얇은 박스를 하나,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여기 한 지점이 이렇게 낮아진, 이렇게 잘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된다면은, 이런 음영감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나? 이거 몰아쳐야 되지? 음, 음, 아, 이런 비슷한 거 없나? 네, 찾아놓을 걸, 아유. 네, 어쨌든 그런 음영감을 제가 드린 그 파일 형식에 그것을 패널링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네, 이런 식으로 한쪽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래서버로 가져와 줄게요. 이거를 서피스 버프에다 넣어줄 거니까. 프랩 파라미터 넣어준 다음에 set one 프랩 해서 이거 선택해주면은 그래서버로 가져오니까 가져와 주고 일단 지오메트리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에다가는 바운딩 박스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이렇게 넣어주고
마운딩박스 이렇게 넣어주고 레퍼런스에다가 그리고 서피스에다가는 이 아이스트림으로 뽑아낸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게 컴퓨터가 막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약식으로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은 이 디바이드 도메인의 숫자를 좀 낮춰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서피스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 우클릭해서 리파라메터라이즈 해줘야 되죠. 1과 0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U 도메인, V 도메인은 1 넣어주고 두께 값으로는 한 5 정도 넣어줄게요. 5, 한 7, 7 정도 넣어줄게요. W에다가. 지금 이게 넣어주면 이제 바로 돌아가는 거라서 넣어줄게요. 우와.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본인 다 되셨으면 그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하. 네, 그 진행 중인 건가요? 그 계산 중인 건가요? 그래서퍼가 열심히? 멈췄어요. 아, 그런가요? 숫자 몇으로 하셨나요? 그대로 했어요. 진짜요?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진행 중인 거겠죠? 그쵸? 네. 저는 됐네요, 이제. 되셨나요? 안 되셨겠죠? 그쵸? 네. 되시면 말씀 주세요. 본인이 다 됐다 지금 채팅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없음이요. 오, 컴퓨터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어차피 사람이 적으니까. 컴퓨터가 좀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 별로 안 좋으신 편인가? 숫자는 몇 정도로 하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뭔가 문제를 내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좀 숙련도를 올리려면 본인이 약간 스스로 이렇게 뭔가 사고하는 그런, 사실 그래소포를 학기 중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시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를 붙이기엔 좋지만, 이게 복습이 없으면 결국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 재밌다 이러고 끝나는 듯한 느낌이어서, 약간 문제를 한번 제가 그냥 완성본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했어요. 이게 좀 부담인가, 그러면? 마지막에 어쨌든 또 해설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그러면은 네, 오늘처럼 예제를 하나 들고 오고 네.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완성본에다가 약간 중요한 지점마다 그 지워놓고 뭐를 넣어야 될지 유추를 어, 해보면은 어떤가. 오, 그러면은 그 미혁 씨도 뭘 네.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몇 개 지워놓고, 이제 그 자리에 컴포넌트에 어떻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본인이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은, 네,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크리스토퍼는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됐어요? 몇 학년이세요, 지금? 그, 평수는 알고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드셨나요? 안 드셨겠죠? 응답 없음인가요, 아직도? 어떡하지, 그러면? 선배님, 제가 이게 꺼져서 먼저 하고 계셔도 될 것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 아닙니다. 저장이 돼 있나? 아니면은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어, 혹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일단, 음, 지금까지 진행한 거를, 저희 보내다가 또 못 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까요? 모프 부분만 빼고 보내면 안 되나요?
그냥 이것만 잘라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죠? 자, 저거 진행하실 때는 그러면 숫자를 좀 낮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못 풀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 했는데 네, 그 경사진면이 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 맞아요. 그 내부 공간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그걸 판단시켜요? 이제 해체시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칭찬하겠습니다. 성과지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걸 하면 좀 질문을 자주 할까요? 그냥 하는 사람만 신나서 하지 않을까요? 질문 성과제 해서 많이 한 진, 사람 아, 1등 그래속 라이노 7 사주기. 그럼 회비를 2천만 원씩만 거둘게요, 그러면. 저는 라이노 7 있으니까 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있는 사람 또 돈으로 환전을 해서, 네. 아, 굉장히 별로네요.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질문 많이 하면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 그쵸? 그리고 굳이 막 이런, 네, 크리스토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막 이런 툴을 다루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진짜. 제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진행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뭐지?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 제가 동양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사주를 봐줬어요, 교수님이. 제가 베풀고 살면 좋은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상한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주 안 믿어요. 진짜요? 제가 좀 믿는 편이라. 사주 재밌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줘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도한 이런 것들을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서피스 중에서 플립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일단 컴포넌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플립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피스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서피스가 라이노는 모든 개체들이 다 정보가 있어요. 쓸데없는 정보라도 다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다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서피스의 그 가진 정보들 중에 하나가 이 앞면 뒷면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이다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잠시만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앞면이고 얘가 뒷면일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서피스에도 방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안쪽으로 된 이유가 이 서피스의 방향이 지금 현재 여기가 안쪽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죠. 아 여기가 네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고 근데 지금 서피스가 기존에 이게 서피스 모프 하기 전에 그냥 이 아이소트림으로 나눈 이 서피스가 여기가 앞면이었다는 거예요. 네, 바깥쪽이 뒷면이고 여기가 뒷면 여기가 앞면. 그래서 모프를 시킨 이 개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Z축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앞면이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앞면 이렇게 안착이 돼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방향을 서피스의 방향을 바꿔주면은 여기가 앞면이 되고 여기가 뒷면이 되면은 얘도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플립이라는 컴포넌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플립이랑 컴포넌트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꿔줄 서피스랑 그 방향의 가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가이드는 뭐냐면은 extract 파라미터로 보시면은 네, 서피스를 넣으라고 하네요. 근데 보통 그 가이드에다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서피스만 넣어주시면 그냥 말 그대로 바꿔주거든요. 방향. 서피스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다. 결과값으로 서피스랑 리절트가 나와 있는데 리절트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true if surface was flipped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true라는 값으로 결과값이 도출된 거면은 서피스가 반전이 된 거다, 플립이 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다 true인 것 같죠, 보니까. 서피스가 지금 반전이 된 거예요. 이 반전된 서피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게 방향이 반전이 될 거예요. 또다시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응답이 없네요. 좀 기다려 볼까요? 왜 안 되죠? 좀 이상하네. UV 값 낮추니까 됐어요.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오, 저 된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러면은 좀 의도대로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 만들어 놨던 이 서피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보시면 이게 깔끔히 잘려나간 모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잘라주고 거기 끝 그 잘라진 라인 따라서 네, 파이프 씌워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라이노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게요. 이제 라이노 베이크해서 라이노에서 작업을 할게요. 우클릭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해서 베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은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음. 오, 지렸죠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네요.
아, 멋있네요. 이 결 방향을 다르게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일단, 네. 이거를 먼저 라이노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개수가 많아서 그런가? 자, 이제 잘라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딱 봤을 때 지금 필요한 게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만 딱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들을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안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라이노 라이노 명령어 중에 셀 바운더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저희 프론트 뷰에서 해줄게요. 셀 바운드 일단 렉탱글 하나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렉탱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셀 바운더리라는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컴포넌트예요. 보시면은 여기 뭐 셀렉션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윈도우 크로싱, 인버트 윈도우, 인버트 크로싱인데 윈도우는 이 안에 있는 순수하게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걸쳐져 있는 것들은 선택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크로싱은 걸쳐져 있는 것들까지 선택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인버트는 이 창 밖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대신에 이것도 이 바운더리 밖에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아예 안 하겠다. 걸쳐져 있는 것도 인버트 크로싱은 네, 똑같은데 크로싱 버전까지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잘리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걸치는 것까지 일단은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르는 걸로. 그래서 크로싱을 선택을 해주고 셀렉션 모드는 그 다음에 select closes curve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만들어준 이 렉탱글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I를 클릭하면은 반대 것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에 있는 개체들 중에 제가 드렸던 그 개체들도 있잖아요. 이런 얘네들 렉탱글도 빼주고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개체 선택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얘들도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얘는 두 개만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선택이 다음에 안 돼요. 딜리트 해서 없애줄게요. 선택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셀 바운더리 그거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셀 바운더리 하신 다음에 이 렉탱글 프론트 뷰에서 작업해 준 걸로 저는 프론트 뷰에서 작업해 줬는데 네. 그거 만들어서 쨌는데? 크로싱 아, 격차? 네. 음, 귀찮 됐어요? 안 되는데요? 되셨네요. 진짜요? 왜 그러지? 제 거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보면 네. 풀어줘봐요. 네? 화면 보면 다 네. 제가 풀면 되나요? 잠시만요. 그럼 본인이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공유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요? 클릭이? 진짜요? 설정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취소, 안 되는데. 잠시만요.
왜안 되지? 이상하다. 그러게요. 저 일단 나갔다 와볼게요. 그럼. 아니, 죄송합니다. 공유 종료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됐다. 네. 맞죠, 이거? 네네네. 그게 뷰, 맞아요. 그것도 뷰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음. 그, 보실 때, 이 뷰 포트 안에서 그 경계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스펙티브 프론트 나가주시고, 네, 프론트에서 한번, 네, 셀 바운더리 네, 맞죠? 네, 맞아요. 어, 안 되는데요? 그, 커브를 선택하기 전에, 셀, 네, 해제해주시고, 셀 바운더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커브 선택해주시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셀 바운더리, 커브 선택. 커브, 저거 서피스 선택된 것 같은데요, 저 위쪽에. 아, 아하, 됐네요. 굿. 그 다음에, 네. 다른 분들은 되셨나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네. 응답 없으신 분은 못하겠죠? 그쵸? 저 하고 있는데 혹시 셀 네. 바운더리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 프론트 뷰로 간 다음에, 셀 바운더리 해서 선택은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선택을 한 다음에, I를 누르면은, 응. 그 반대 선택을 해요.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개체들 다 선택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기존에 다 선택돼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얘네들만 빼주면 돼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선택 해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다 되셨을까요? 나머지 분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말끔하게 잘라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쉬워요. 그냥 솔리드 디퍼런스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만들어놨던 이 서피스들을 선택해서 네, EXR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줄게요. 각 위아래로. 그 다음에 솔리 디퍼런스 할 거니까 얘네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네. 솔리드 디퍼런스, 부울린 디퍼런스네요. 맨 처음에 얘네 선택했으니까 얘네 두 개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 나갈 겁니다. 평선이 더 이상해진 것 같네요. 지금. 아유, 전이랑 비교했을 때 더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만들려고 노력해봤다 이 정도로 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다 되셨으면은 뭔가 좀 약간 스터디 같은 느낌 나게 본인 거 캡처해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참. 네, 되셨나요? 다 아닌가? 음, 뭔가 굉장히 다른 걸 만들어내게 됐네요. 네네. 아유, 뭐, 굳이 안 보내주셔도 돼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음, 사실 이게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한데, 어,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으시면 진짜, 아까 병수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그럼 문제 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와, 벌써 여기까지. 네, 장난 없네요. 어, 그럼 끝내기 전에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뭐 평소에 없겠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녹화